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조건문 if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다중 if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판별하고 또 다시 조건을 판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였죠. 자, 어떤 알고리즘이었더라? 자, 한번 보시면요. 플로우 차트 연습 2번 되겠습니다. 키보드로부터 0부터 100 사이의 수를 입력을 받아요. 그래서 이 수가 90에서 100 사이면 A, 80에서 89이면 B, 79이면 C를 출력하셔 그랬습니다. 지금쯤 이제 요거 플로우 차트로 그릴 수 있어야 되겠지. 값 A를 입력을 받아서 9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다음에 A 출력하고요.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B 출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C를 출력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ID 1에 가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요게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려지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죠. 이렇게 좀 이렇게 복잡하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옮겨올 수 있어야 되지. 자, 인티저 하고 이제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 우리 저기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냥 A라고 돼 있네.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 input A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점수라고 하면 어떨까? 그렇죠? 점수라고 하는 게 좀 더 실감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줄이 뭐하니까 한 줄을 더 떼고 올게요. 티저 점수 이렇게 해서 변수 공간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지? 이 점수 값을 받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영상에서 배웠던 거 어떤 값을 입력해야 될지를 먼저 사용자에게 보여주면 어떨까? 그래서 printf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여기다가 점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적으면 좀 더 프로그램 같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넣고요. 됐죠? 그 다음에 세미콜론 마감했고요. 이렇게 된 다음에 어떻게 scanf 하면 되겠지? scan 여기 input에 해당하는 거야. 옆에 알고리즘 보세요. scanf 그 다음에 값을 받을 건데 위치를 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지금 우리 정수값 받을 거니까 %D로 해서요. 여기 받는데 점수라는 공간에 받을 거예요. 근데 입력을 받는 변수 앞에 그러니까 변수의 입력을 값을 입력해 줄 때는 앞에 뭘 붙여라? %기호를 붙여라 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자, 점수를 입력하세요 나타나고 값을 점수라는 공간에 받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if 그래서 if하고 가로 여는 거지. 어떻게 했지? 자, 점수를 비교할 거잖아요. 점수가 자, 이게 이제 시연에서 쓰는 우리 알고리즘에서 썼던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하나씩 늘려가시면 돼요. 5보다 크면 90보다 크면 자, 그 다음에 제어라고 해요. 비교 판단 이런 것들은 그래서 세미콜론 안 붙였어요. 자, 뭐라고 써요? 교수님 이게 printf가 어디 나와 있죠? 뭐 여기 보면 여기요. 여기 보면 printf 이렇게 바로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printb 이렇게 바로 쓰여져 있어. 앞에 플로우 차트 보셔도 되죠. 한번 다시 봐. 자, 여기 보면 바로 이렇게 어떻게 돼 있어요? 더블 코테이션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쓰시면 돼요. 여기에다 그대로 쓰겠는데 자,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실감나게 써주면 되지. 이 교과의 학점은 이렇게 되면 되겠지. 학점은 뭐입니다? A입니다. A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엑셀레션 이렇게 하면 이제 줄 되게 되죠. 그 다음에 마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맞으면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렇지 않으면 else라고 했죠.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나서 다시 비교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지. 뭐에 대해서 한번 그럼 이렇게 가도 될까요? 몰라. 일단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80보다 커요? 물어봐. 어디? 알고리즘이 그렇게 돼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마찬가지죠. printf 그 다음에 그대로 써주는 거죠. 이 교과의 학점은 여러분들이 받는 학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n 하면 printf는 끝났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랬어?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else 뭐 하면 돼? printf 그 다음에 이 교과의 학점은 뭐예요? 네, 나머지는 다 C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C입니다. 이렇게 되네요. 네, n 찍고 얼마나 찍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뭐 모르겠어. 될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run 한번 가보고요. 자, 이렇게 떴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 볼까요? 벌써 뭐가 나와버렸어. 점수를 입력해서 이 교과의 학범은 또 그 사이에 또 오타 만들어놨네. 그치? 자, 에디터로 가서 자, 오타 하나 고치고 어떻게 뭐 고쳐야지. 학점은 이렇게 고치고 나서 인풋 값을 미리 줘야 된다 했잖아. 웹 컴파일러에서는 웹 컴파일러 특징이에요. 점수 얼마 줄까? 95점? 기분 좋게 95점. 자, 95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해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돌려보죠. 자, 점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데 95 들어가고 이 교과의 학점 A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구분이 잘 안 됐다. 자, 어떻게 왜 이렇게 이게 이렇게 나오면 이상하겠잖아. 그럼 어떻게 여기죠. 그쵸? 여기서 역슬래시 n을 하나 넣어주면 어떨까? 그쵸? 자,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볼까? 하나 더 넣으면 어떨까? 역슬래시 n 다시 하나 더 해볼까? 역슬래시 n 역슬래시 n 3개 있으면 어떨까? 뭐 해보는 거지 뭐. 기왕 하는 김에 값 한번 바꿔서 해볼까? 인풋가 95가 아니라 검증해야 되니까 85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점수를 입력하세요 하고 돼요. 역슬래시 n 개수만큼 라인이 떼진 거 보실 수 있죠. 이 교과의 학점은 B입니다. 예청상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 자, if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if의 거짓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있고요. 다시 그 밑에 if else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블럭교를 쓰지 않았어요. 다시 해서 brace를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별 문제 없이 돌아가요. 이유는요, 여기 명령어들이 하나씩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여러 개의 if문을 추가할 수 있죠. 계속해서 추가하실 수 있어요. 이때 이제 프로그램이 길어지면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연습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하나 전에 알고리즘 수업하면서 얘기를 했던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여기에 엉뚱한 다른 값 넣어보자고요. 자, 문제가 뭐였냐면 0부터 100 사이의 수라고 그랬습니다. 그쵸? 0점부터 100점까지 있겠지. 근데 만약에 우리 엉뚱하게 다른 값이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1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지. 그죠? 100 사이까지 값 넣으라 그랬는데. 그쵸? 그러면 실제로 요거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지? 요런 넣어준 상태에서 일단 실행을 해볼게. 자, 실행을 해보면 결과는 아마 여러분들 예측하고 있을 거예요. 101점인데 이 교과의 학점 A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몰래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1점이면 점수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요, 미리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수를 입력하세요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값이 들어와야 된다는 걸 넣어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지. 그래서 0에서 100 사이 뭐 이런 식의 노티스를 띄워주면은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띄워주면 말이 되겠죠. 그러면 물론 100일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아무래도 표시할 때 그 사이의 값들만 지금 우리 웹 컴파일러라 우리 미리 값을 넣어준 건데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저걸 걸으려면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시죠. 기왕하는 김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값을 입력을 받는데 그 값이 얼마인지를 검토를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scanf로 값을 받았는데 그 값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받아버리는 거야. if 어떻게 그 점수가 받아들인 여기 이거 해야 되죠. 그 점수가 어째야 합니까? 네, 100을 벗어나 버렸어. 100보다 큽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런 거 100보다 큽니까 했는데 이런 거 있죠. 이제 이걸 이제 관계연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어떤 거 말이에요. 그리고 미안 관계연산이라. 관계연산은 크니 작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거잖아. 논리연산이라고 그러죠. 어떤 게 논리연산이야? 그리고 그다음에 또는 뭐 이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이 연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따집니까? 자, 여기서는 어떻게 돼? 그리고 뭐 하면 안 돼? 0보다 작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쓰는 건요. 그리고 할 때는 앰퍼센드 두 개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앰퍼센드 두 개를 쓰고요. 그 다음에 같지 않음을 표시할 때는 같다는 표시를 할 때는 뭐 아시죠? 이런 거. 그 다음에 같지 않다 그러면 뭐 이렇게 가요. 근데 이제 논리연산에 이제 또는을 의미할 때는요. 여러분들 원표시 위에 있는 이거를 아이고 지금 다른데 키가 가 있어가지고 우리 키보드에 꼭 일자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땡땡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를 하면은요 또는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거를 우리 논리연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같지 않은 거 할 때는 not요, 그러니까 느낌표 쓰시면 돼요. 다시 여기 또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니면 느낌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는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또는 뭐 하면 점수가 뭐 하면 안 돼요? 0보다 작으면 안 되잖아요. 맞나요? 0보다 작으면 안 돼요. 그죠? 작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거야? 값을 본래는 새로 다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고 메시지만 한번 띄워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쵸? 경고 메시지만 띄우면 여기다가 그렇다면 printf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러겠다. 점수가 그지? 점수가 잘못 입력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될까요?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 그리고 쭉 지나가면 되나요? 안 될 것 같은데, 그치? 그러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때? 멈춰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있으면 되게 복잡해질 것 같은데. 그래요. 그냥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멈춰 서야 되니까 본래대로 하면 이제 값을 받아야죠. 그냥 간단히 해보려겠으니까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그래갖고 한번 해볼까요? 몰라요. 이렇게 될지 어쩔지. 자, 뭐가 이제 문제가 생겼대요. 지금 그래서 멈춰 서 버렸어요. 자, 그럼 뭐가 잘못됐지? 볼까요? if 점수가 100보다 크거나 점수가 0보다 작으면 자, 여기에서 좀 이걸 지우고 가볼까? 다시 가볼게요. 지금 값 얼마 들어가 있더라? 네, 여기 보시면 101 들어갔잖아요. 101 들어갔더니 점수가 잘못 입력되었습니다. 우리 교과 약점 A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에러 데이터 검증을 하다가 일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이렇게 점수가 잘못 입력되었습니다 하고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이 프로그램을 뭐 본래는 값을 다시 받아야 될 텐데 그럼 이게 계속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이거 하나를 얘기할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한 대에서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합니다. exit라는 함수를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좀 틀릴지도 모르겠는데 요 함수를 이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돼서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이게 커지는 건데 도구마다 이렇게 include 그 다음에 이제 standard io.h처럼 많이 쓰는 게 standard lib library 할 때 lib.h거든요. 이렇게 넣어두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지금 input 값에 100일 들어 있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지금 학점 매기는 걸 안 하고 맞춰지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지금 이 부분을 교수님이 지금 집어넣은 거죠. 자,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면 해야 될 게 되게 많으니까. 자, 보세요. 보면 점수를 입력하세요. 0부터 100 사이. 그러면 지금 값은 100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점수가 잘못 입력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안 나왔죠. 네,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죠. 얼른 감이 안 잡혔으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실수로 선생님이 나한테 만점 준 거야. 만점. 1000점? 만점 줬어. 만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러닝 그래서 점수가 잘못 입력되었습니다. 어떤 점수가 들어와서 뭐가 잘못 입력되었는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찍어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점수가 잘못 입력되냐면 여기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역슬래시 n.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역슬래시 n 줄 바꿨어요. 여기다가 입력된 값이 도대체 왜 나보고 값이 잘못됐다는 거야? 입력된 값은 얼마입니다라고 찍어주면 되겠죠. %d 네, 입니다. 이렇게 찍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를 잡아줬으니까 뭐 역슬래시 n으로 해서 마찬가지 나중에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점수 그대로 기록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점수 이렇게 이제 되면 될 것 같아요. 보셨죠? 자, 그럼 실행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얼마 들어있어요? 지금 여기에 1000 들어있어요. 선생님이 1000 입력했어. 선생님이. 아이고. 이랍니다. 자, 볼게요. 자, 여기 나타났죠? 점수가 잘못 입력됐습니다. 입력된 값은 1000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코드를 늘려보셨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더 보여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들은 늘어나서 여러분들이 수정하면서 실제 구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제 다중 if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중 if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다중 if 얘기하면서 저 하나 더 나온 게 어떤 게 나왔냐면 논리연산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또는에 해당을 하고 앰퍼센드 두 개는 그리고에 해당을 하고 느낌표 하나는 not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값의 범위를 체크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넣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생각을 더 집어넣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넣으면 에러에 대한 부분들을 더 검증한다 그래야 되나 체크한다 그래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수행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